예, 안녕하십니까. 아이나대학교 물리학과 김민서입니다. 이번 물리학에서의 기계학습 기말 프로젝트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시퀀스 투 시퀀스, 시투식의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텐션 메커니즘과 트랜스포머를 모델을 제시해서 매우 중요한 논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투식의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큐티 모델은 입력 데이터를 인코더가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로 아웃풋을 내놓게 되고, 이를 다시 디코더가 인풋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컨텍스트 벡터는 오로지 이 마지막 타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문장이 길이가 길어지면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앞선 단어의 정보를 충분히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특히 이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병목 현상이 심해져서 번역 성능이 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현될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선 마지막 식투식에서 마지막 타임 스텝에서 히든 스테이트만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타임 스텝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를 활용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밸류를 구하게 되는데, 이 어텐션 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활용합니다. 바로 이제 쿼리, 키, 밸류입니다. 이 값을 통해서 어텐션 밸류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것은 한 순간의 어느 지점에 이 디코더에서의 히든 스테이트고요. 이건 인코더에서의 히든 스테이트입니다. 그 둘을 이제 벡터 곱하게 되면 스코어를 정의할 수 있고요. 이 스코어를 모든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계산하고 합한 게 에너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 값을 소프트맥스, 즉 어떤 확률로서 표현하게 되면 그것을 가중치, 웨이팅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웨이팅 값을 이 초록색 이 웨이팅 값을 히든 스테이트, 각각 인코더의 각각 타임 스텝에서 히든 스테이트와의 그것을 합한 것을 어텐션 밸류라고 칭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웨이트와 디코더의 결과 값이 의미하게 되는 것은 이 단어가 이 인코딩에서의 4개의 단어 중 어떤 것에 유사한가, 어떤 것과 가장 유사한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보이지? 이 어텐션 메커니즘은 입력 시퀀스의 각 요소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정보인지를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논문에서 제시된 트랜스포머 모델의 아키텍처 모습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RNN과 LSTM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적 정보는 시계열 정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의문이 되는데 여기서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활용해서 시계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인풋이 들어오면 그것을 임베딩 하고요. 그 어떤 임베딩 벡터를 다시 포지셔널 벡터와 합해서 마치 RNN과 CN을 사용하지 않고도 시계열 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지셔널 인코딩은 어떻게 생겼나? 논문에서는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 사인과 코사인과 같은 주기함수로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i 값은 포지션 토큰의 단어의 포지션이고요. j 값은 그 단어의 임베딩 값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로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어떤 주기함수를 활용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어떤 규칙, 이런 대칭성을 가진 벡터를 만들 수 있게 임베딩 벡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널, 이런 간단한 포지셔널 벡터를 임베딩 벡터와 합하게 되면 순서를 가진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앞선 그 아키텍처의 모습을 보자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어텐션 모델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사용됩니다. 이 멀티헤드 어텐션은 어텐션 메커니즘을 여러 개로 병렬 수행하여 서로 다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이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어텐션 밸류를 구하게 되고요. 쿼리랑 어떤 키 값을 곱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어떤 스케일 파라미터를 나눠줘서 이를 소프트맥스에 대입한 다음 어떤 그 확률 값이 나오겠죠. 그걸 밸류 값과 합하여 어텐션을 구하게 됩니다. 이 어텐션을 이 리니어 레이어를 거치게 되면 이 웨이팅을 곱해서 적어낼 수 있고요. 이것들의 어텐션 값을 헤드 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i는 총 h 헤드의 개수 중에 i번째 헤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를 다시 컨캣해서 만들어주고 다시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멀티 헤드 텐션 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 헤드 텐션의 이 밸류는 이 쉐입이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에는 각각 세 가지 종류의 어텐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셀프 어텐션이 있습니다. 이 먼저 그냥 셀프 어텐션은 이 인코딩 안에서 작동하는 어텐션이고요.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은 디코더 안에서만 작동하는 어텐션입니다.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은 인코더의 값과 디코더의 값을 동시에 활용하는 어텐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텐션의 종류에 따라서 그 과정이 좀 사뭇 다른데요. 먼저 셀프 어텐션은 모든 스테이트끼리 연관돼서 각각의 모든 스테이트 결과끼리 연결이 돼서 계산하게 되고, 이는 인풋의 모든 단어가 인풋 문장의 각각의 단어가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도 디코더 안에서만 작동하는 어텐션이기 때문에 이 쿼리, 키, 밸류 값이 모두 디코더 안에 있는 값인데, 인코더에서 작동하는 셀프 어텐션과는 사뭇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 앞쪽에 등장했던 단어들만 참고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만약 이 중간 이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 뒤에 거를 참고하게 되면 마치 치팅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앞선 결과만을 앞쪽에 등장했던 단어만을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은 이 디코더의 쿼리는 디코더의 값이 되겠고요. 이 키와 value는 인코더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코더의 인풋이 인코더의 아웃풋을 참고하여 이 가중치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코더의 출력을 이제 디코더가 참고해서 어떤 단어와 유사한지,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셀프 어텐션에서 그 각각 어텐션에 대해서 더 좀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셀프 어텐션은 말씀드렸다시피 인코더는 인코더에서만, 디코더는 디코더에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Q, 쿼리, 키, 밸류의 값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어가 서로에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어떤 쿼리 값과 키 값이 같은데 이 it이라는 단어가 앞선 단어, 같은 단어들 중에서 무엇과 제일 유사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셀프 어텐션입니다. 그리고 자녀 학습이라고 residual learning이라고 어텐션을 바로 거치지 않고 이걸 우회해서 돌아가서 복사해서 학습하는 것을 residual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기존 데이터를 받아서 자녀 부분만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량이 감소하고, 또 학습량 감소는 좀 빠른 수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코더 디코더, 이 부분이 인코더 디코더의 어텐션인데, 쿼리는 디코더 안에서의 쿼리고요. 키와 밸류는 인코더 벡터에서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의미하는 것은 출력된 단어가 원래 이 소스의 문장에서의 어떤 단어와 유사하냐를 알려주는 값이 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봤고요. 트랜스포머는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RNN과 LSTM 등 입력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달리 동시에 모든 단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빠르게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긴 문장 그리고 긴 의존관계를 학습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RNN의 경우
멀리 떨어진 단어일수록 의존관계 학습이 매우 어려운데 이 트랜스포머의 경우 그 점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산이 매우 효율적이고요. 확장성, 이런 자연어 처리를 넘어서 이 비전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트랜스포머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